핵심 원리,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명상의 핵심 원리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에 이제 핵심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명상을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명상을 강의하고 있지만 명상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명상이라는 거가 사실 알고 보면 명상의 어떤 고유한 내용은 없어요. 명상은 정말로 여러 가지 요소가 만나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정말로 뭐 요가 하는 것을 명상이라 할 수 있고, 단전호흡 하는 것을 명상이라 할 수 있고, 참선하는 것을 명상이라 할 수 있고, 위파사나 하는 것을 명상이라 할 수 있고,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딱 하나의 요소로 단정 지을 수 없고, 하나로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은 명상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근기 따라 다르고 중요한 것은 목적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상하러 왔는데 살 빼러 왔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데서 살을 뺄 목적으로 명상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서 제발 잠이 좀 잘 왔으면 그런 목적으로 왔고,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의 그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막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명상을 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살 빼러 온 사람은 뭘 많이 움직이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할 거고,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하여튼 약간 멍 때리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약간 멍 때리는 명상을 한다거나 뭔가 해가지고 뭔가 좀 긴장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군지, 이 존재한다라는 게 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온 사람들은 관찰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상이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같은 목적이지만, 내가 누군지 궁금해서 명상을 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도대체 나라는 것이 누군가? 이 살아있다라는 거, 존재한다라는 건 뭔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막 이런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고 명상하시는 분들도요, 수준이 천차만별이야. 정말로 이렇게 뭐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도대체 뭐 그런 것들이 머리에 궁금은 한데 뭔가 좀 내용이 복잡해지면 도대체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아무튼 명상도요, 그냥 하나의 원리, 하나의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명상은 하여튼 천차만별이다. 사람마다 또 다르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 다들 뭐 하나 배우면, 한 가지 배우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저도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설득을 시키려면 참 저도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잘하는 명상이 있잖아요. 저의 주특기가 있어요. 제가 잘하는 명상이 있는데, 저한테 명상을 배우러 오신 분의 어떤 그 목적과 제가 하는 명상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저한테 찾아왔던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상씨는 별 볼 일 없네.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뭐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이게 목적이 다르고 수준이 안 맞는데, 그분은 명상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영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무수한 명상 중에 하나의 파트를 저는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뭐 염불하는 것도 명상으로 칠 수 있고요. 주문을 외우는 것도 명상으로 칠 수 있고, 뭐 참선하는 것도 명상으로 칠 수 있고, 절하는 것도 명상으로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명상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이게 높은 수준이 됐든 낮은 수준이 됐든 그 사람이 힘들 때 내 마음을 뭔가 붙잡아 둘 수 있는 거. 힘들 때 내 마음을 붙잡아 두고 그 힘든 시기를 잘 이렇게 건너는데 도움이 되면, 일단 뭐 그거는 그 사람한테 가장
특효 있는 명상 방법이 돼. 수준이 어떻게 됐든, 제가 어저께 비데를 사러 갔는데, 거기 가게 그 사모님이 하여튼 그 식구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요. 스님, 이것도 좋은 명상이 되냐고. 훌륭한 명상이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법화경, 사경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음주운전 걸려서 지금 면허 정지받았다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법화경, 사경을 안 했으면 어디 사고 나서 구속되거나 장애자가 될 뻔 했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면허 취소되게 천만 다행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러신가요? 아무튼,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은 늘 그 식구들 때문에 늘 이제 그렇게 아마 거사님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나 봐. 근데 그분은 그래도 그 법화경이라는 거를 쓰면서 그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극복하고 있는데, 이 명상이라는 거가 그 사람한테 내가 뭐가 됐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이 시간을 잘 이렇게 인내하고 잘 극복하고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훌륭한 명상이 되는 겁니다. 또 좀 더 근기가 있고 인연이 된다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나 스스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걸 배웠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의지를 해야 돼.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거, 타력이라고 하죠. 다른 외적인 존재나 어떤 거에 내가 의지를 해야 하는데, 이제 좀 더 공부가 된다면은 그런 외적인 거에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의지하게 되지. 우리 부처님의 유언처럼, 다른 외적인 거에 의지하는 거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요. 이 명상을 할 때,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기본 사람의 마음은 괴롭지 않고 뭔가 만족스러운 마음 상태를 추구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괴로움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고,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만족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증상만 해결해 주는 게 있고,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 괴로운 증상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 처방이 있고, 근원적으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증상을 없애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원인을 없애는 게 더 쉬울까요? 사실은 증상을 없애는 게 훨씬 쉽죠. 우리가 만약에 머리 아픈 거 증상을 없애면 어디가 진통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거 원인을 없애려면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해봐야 되고, 정말로 이제 그 습관도 고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증상을 없애는 건 쉬워요. 근데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도 나의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그런 그 심리 상태, 그런 증상, 불안하고 불편한 어떤 그러한 증상을 없애주는 테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러한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테크닉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명상들은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증상을 잊게 해주는 거. 내가 무슨 주문을 몇 번을 외우고, 어디 가서 절을 몇 번을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몇 번을 찾고, 아니면, 이렇게 명상하면서 호흡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숨 쉬면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숨 쉬면서 호흡에 숫자를 매긴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마음 상태를 잠시 가라앉히거나 그런 것을 잊게 해주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증상을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처방에 불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인을 해결하려면 통찰지혜. 제가 요즘 표현으로 보니까 딥러닝인 것 같아요. 딥러닝. 혹시 여러분들 딥러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딥러닝. 머신러닝은 들어보셨어요? 다 이거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뭔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 지식을 넓혀가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그래. 깊은 거, 러닝, 이제 배워간다는 건데, 딥러닝. 그래서, 이것도, 이 통찰이란 것도 끊임없이 더 깊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알아가는 걸 넓혀가는 거야.
깊게 뭔가 내가 그 알아가는 어떤 그 알아가는 과정을 넓혀가는 게 바로 통찰, 그 반야 바람의 통찰 지혜거든요. 요즘 표현으로 아마 그게 딥 러닝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증상을 없애는 걸까요? 원인을 없애는 걸까요? 증상을 없애는 거예요. 자,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도 명상이긴 해요. 명상이긴 하는데, 정말로 명상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알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저게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고 본래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 그거에 내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데, 하나는 일단 깨어 있어. 깨어서 현재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특성으로 이 현재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분명히 알고 이해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평정한 상태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거하고는 겉에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냥 고요하고 편안한 것은 똑같이 보이나 그 안에서 내면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른 거죠. 사실은 후자가 되어야 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있는 거는, 이 상태로 반복적으로 명상을 하게 되면 훗날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아까 또 예를 들었죠. 반복하면 습관화가 되는데, 그 상태를 반복적으로 계속 그걸 연습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멍청해져요. 멍청해지고 단순해지고 현실 대처 능력 떨어지고 이 기능도 다 떨어져요. 근데 본인은 명상을 잘했다고 생각해. 남들이 봤을 때는 단순해졌는데 본인은 그냥 자기 속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이 현실 대처 능력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근데 명상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명상하려면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깨어있는 다음에 이해를 해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그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인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또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만나서 잠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현상일 뿐, 뭐가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연기법, 공이구나. 공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의 순리 자체를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고, 실체가 따로 없다. 그래, 공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지.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마음이 평온하고 평정한 상태로 이 순간을 알고 있어. 그럼 이 상태는 반복하면 일단 정신 차리고 깨어 있잖아요. 그리고 현상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해하고 그거에 내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연습. 동시에 그 세 가지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한 사람은 이 지각 능력, 정신 능력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단순해지겠어요? 아니면 끊임없이 이렇게 깨어있는 힘, 현상을 파악하는 힘이 더 발달하겠어요? 개발합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템플스테이 들어온 친구들한테 이제 계속 연습을 시켰는데, 일단은 여기 앉아가지고 너 지금 찻잔을 들고 있는 것만 알아차려. 찻잔을 들고 있는 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앉아서 숨 쉬는 거 알아차려. 앉아서 숨 쉬는 거 알아차릴 수 있으면 지금 이 분위기까지 한번 같이 알아차려봐. 자, 찻잔, 그 다음에 지금 앉아있는 거, 앉아서 숨 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이 공간, 분위기, 그리고 나와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씩 알아차림을 넓혀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이제 어떤 순리를 보는 거예요. 이거 찻잔을 들고 있는 이 느낌은 본래 있는 건가? 아니면
찻잔을 내가 들었을 때만 이 순간에만 만들어지는 느낌일까? 지금 다리가 아픈데 이 다리가 아픈 느낌은 본래 있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만 생겨나고 있는 현상일까?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관찰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현상을 이해하는 지혜, 통찰 지혜가 조금씩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괴로움의 원인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거에 집착하고 쓸데없이 집착하고 잘못 알아서 괴로움이 발생을 하는데 현상을 올바로 알았을 때, 올바로 알고 그거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근원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그런 지혜를 닦지 않고 그냥 마음만 편안하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편할 수 있으나 누가 갑자기 옆에서 확 자극하잖아요. 그럼 버럭하고 본래의 또 성질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상만 해결한 사람, 그냥 증상, 괴로움의 증상만 해결하거나 그냥 마음만 단순하게 편안하게 한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이 변해버리면 다시 확 일어납니다. 자기 업대로 그 증상이 다시 이렇게 확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체험하잖아요. 뭐 어디 뭐 명상이나 이런 거 뭐 체험,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을 때는 체험을 해요. 뭐 자, 눈 감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뭘 생각하세요 하고 뭐 체험하게 하는 건 하지만 그건 그 순간에 잠시 하나의 그 증상을 있게 해줬던 처방일 뿐이지 그게 명상의 전부 다도 아니고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명상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왜 하느냐 목적에 따라 방법도 다를 수도 있고 그냥 나는 복잡한 거 싫어. 그냥 이 증상만 없앴으면 좋겠어. 뭐 증상을 없애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진도를 나가면 명상의 원인까지도 이렇게 해결해서 그 어떤 더 근원적인 수준까지 접근을 해서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냥 증상만 해결하는 수준에서 끝내실래요? 아니면 원인까지 좀 어떻게 바꿔보시겠어요? 원인까지. 근데 뭐 하여튼 꿈은 그렇거나 늘 증상만 찾아다니까 지금 뭔가 내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뭐 힘든 거 빨리 괴롭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부하고 명상하는 것보다 뭘 보러 가는 걸 더 쉽게 가잖아요. 어디 가서 뭘 봐가지고 뭐라도 한 소리 들으면 쉽게 뭔가가 해결되는 줄 알고. 템플스테이 왔던 그 친구들 많이 보러 다녔더라고. 하도 뭐가 이제 본인들도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뭐 하여튼 보러 다닌 것 같아요. 다 그것도 그 증상을 해결하는 것은 뭐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본적인 마음 토대 있잖아. 아까 그 기초가 되는 마음을 좀 닦고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어떤 지혜의 힘을 키워서 원인을 이렇게 하나씩 줄여간다면 좀 더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